말 그대로 괴물폭우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폭우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경북 청도부터 보시죠.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예, 지금 하천이 거세게 흐르고 있고 지금 중간에 있는 검정색 바로 사람입니다. 급류에 휩쓸린 한 근로자, 노동자가 안간힘을 다해서 저렇게 바위에 매달려 있는 건데 다행히 이 근처를 지나던 교사들이 극적으로 구조를 해서 다행히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만 봐도 물살이 정말 거센데 허준 변호사님, 조금만 더 떠내려가면 이게 하천 본류라서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 것 같거든요. 네, 매달려 있던 바위에서 청도천 본류가 불과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물살이 저것만 봐도 굉장히 거세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밑에는 흙탕물이기 때문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온 각종 물건들이 계속해서 다리를 스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정말 자칫 바위를 놓치게 된다고 하면 청도천 본류까지 휩쓸려가면 그야말로 거센 물살에 휩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지금 저때 상황이 경북 청도에 시간당 40mm가 넘는 그야말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남성은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인부였다고 해요. 60대 작업자였는데 예. 저렇게 매달려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저기 사람이 들어가서 구조하는 것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하굣길을 들러보던 고등학교 선생님 두 분이 계셨던 겁니다. 순찰을 하다가 저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극적으로 구출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칫하면 이 교사들의 목숨도 위험할 뻔했는데 다행히 안전하게 구조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벌써 사망자가 4명, 실종자가 2명인데 좀 무사해야 할 테지만 이 실종자 수색, 비가 좀 아직도 내리고 있어서 쉽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비가 좀 소강 상태가 들어가야지 실종자도 수색을 할 수가 있고 예. 또 피해 상황도 정확하게 집계를 해서 피해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물을 퍼낸다고 하더라도 비가 계속 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피해 복구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전국을 물폭탄이 핥히고 가서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사망자가 4명이고 실종자는 2명이 나왔다고 하고요. 광주 지역에서만 재산 피해가 집계된 것이 뭐 주택이라든가 농가들 포함해서 100건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피해 상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지금 계속 오고 있고 특히 국지성으로 막 내렸다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좀 복구 작업을 하고 피해 상황 집계하려고 하면 또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이런 식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비가 완전히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나면 피해 상황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어제 저녁부터는요, 이 임진강 최북단에 위치한 필승교의 수위도 빠르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행락객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근데 이게 북한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임진강의 65%가요. 북한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상류 지역이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강 상류 지역 상황이 어떤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 임진강 북측 상류에 뭐가 있냐면 북한에 환강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물이 많이 차서 예고도 없이 방류를 한다고 하면 임진강의 수위가 언제 얼마만큼 높아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필승교 수위가 어제 오후 6시쯤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9시 이후에 대피 기준 1m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위성 영상 등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 환강댐을 예고 없이 방류를 해서 이렇게 수위가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사실 2009년 9월에도 이 비슷한 상황 때문에 행락객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강댐 방류할 때는 미리 좀 통보하고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북한은 이번에도 아무런 통보 없이 환강댐을 방류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충청 지역도 지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까 경북 청도를 살펴봤다면 이번엔 충남 예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이 지금 통째로 물에 잠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정말 물이 정말 차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다 침수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길가에 주인 잃은 소들까지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피해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역대급 폭우로 불어난 물로 삽교천 2기 무너지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주인 잃은 소가 돌아다니는 모습 보이시잖아요. 아, 그러네요. 저기 있는 축산 농가들의 가축 피해도 상당합니다. 물론 사람 피해, 인명 피해가 제일 중요하고 또 재산 피해도 중요하지만 가축도 농민에게 정말 중요한 재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빨리 대피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축사에 이 소들이 묶여 있다가 수몰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다행히 풀려서 돌아다니면서 살아 있으면 귀표로 인해서 주인을 찾아줄 수는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소보다 잠겨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가축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예. 이번 폭우로 지금 충남 지역에서만 1만 6천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고요. 가축 무려 59만 마리가 폐사한 상태입니다. 대피한 사람만 7천여 명입니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주민들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빠져서 지금 복구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부터 손을 댈지 좀 감이 안 오네요. 100마리 정도가 들어있는데 죽어있는 소도 있고 살아있는 소도 있고 또 나가지만 못하게 지금 밤새 지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정말 막막함이 전해집니다. 오늘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이어지고 있는데요. 울산이 지금 비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울산 지역에 지금 비가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지난 12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울주군의 반구천 암각화도 수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2일이면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일주일 만에 네. 집중호우에 잠기게 되면 이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고, 예, 울주군 사연댐 수위가 53m로 상승하면 그 반각화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 일종의 그림인 거잖아요. 선사시대 네. 유적인데 그 밑부분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데 57m가 되면 완전히 침수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사연댐 수위가 56.19m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침수까지 그냥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당 부분은 이미 물에 잠겨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침수 위기가 있으니까 수로를 만들어서 좀 물을 다른 쪽으로 빼내는 방법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비가 퍼부어 버리니까 뭐 수로를 만들기도 전에 일단 일부 훼손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비가 쏟아지던 지난 16일에는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지역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경기 오산입니다. 지금 사진처럼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아래에 있던 승용차를 덮치는 바람에 이 4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온라인 신고가 있어서 뭐 사실상 예견된 사고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지금 이번 피해 중에 가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재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법한 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민원인이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집안이 침하되고 있다. 저기가 보강토로 높인 곳이어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것이다. 붕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차가 지나가니까 그 지점 사진을 첨부하지 못하는 대신에 로드뷰로 지점 사진을 첨부한다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첨부를 했어요. 예. 그런데 오산시 측에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어디를 공사했냐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고가도로 위쪽에 포토홀을 그날 아침에 보강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가도로를 통제하고 사고 지점으로 차들이 우회하도록 고가도로를 못 지나니까 밑으로 우회하도록 안내를 했는데 이 우회하도록 안내를 받고 갔는데 거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만약에 이 민원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봤다고 하면 고가도로 위쪽뿐만 아니라 아래쪽 부분까지 모두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오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비 소식 빨리 지나가면 좋겠지만 또 내일까지 이어지고요. 다음 주는 폭염입니다. 극단적인 날씨 아직 적응이 어려운데요.